요새 유튜브를 보다가 또 저를 분노케 하는 또 댓글들과 이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또 오랜만에 또 파업 중인 의느님들을 한번 또 욕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카월드에 최근에 4일 전에 AI 창업자 인민의 영웅이 되다. 그래서 이제 모두 알고 계시죠? 이 오픈 소스여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다 공개된 이 딥시크 AI가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이 돼서 엄청 다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 시진핑 아저씨한테 칭찬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중에 베스트 댓글이 인민들은 AI 창업자가 영웅이 되는데 한국은 수능 만점 의대생이 영웅이 된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이 베스트 댓글에 올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대에 몰빵하는데 그래도 AI 분야에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따라서 이공계를 지원하지 않죠. 이런 처참한 현실에서 저널 논문도 그렇지만 AI 분야에서 6위권이라는 게 놀랍다. 이런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에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댓글은 그냥 현재 이 상황을 자조적으로 이야기할 뿐인 것이고,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제 전형적인 그냥 이제 한풀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영상을 4일 전에 보고 나서 이 약간 이제 이 분노가 치밀었는데, 지금 여기서 왜 자조를 하고 앉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를 더욱더 흥분시킨 요 7일 전에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지금 다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 대란 사태가 1년 만에 모든 병원들이 지금 도산 직전인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 전공의의 헌신 속에서 돌아가던 산업인데 이들이 사라지니 병원 존속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공의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3차 의료가 진행이 되었었던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이제 저를 이제 흥분시켰죠. 헌신? 그러면 그동안은 헌신을 계속 해 오시다가 헌신을 좀 덜 하시라고 동료들을 더 뽑아들였더니 갑자기 헌신을 중지한다? 이게 뭔 개소린가라는 생각에 제가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119 구급 대원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업무를 강도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드리고 증언을 해드릴 수 있다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다면 119 구급 대원들도 다 파업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건가요? 헌신을 하시는 분들을 더 증언하고 그 헌신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는 국가에서 시스템이 막아준다면 그러면 파업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댓글을 보고 의사가 파업을 하고 있어서 병원이 망하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 하려고 일부러 이런 사태를 야기시켰나? 그리고 또 원인을 떠나서 그냥 급든 생각이 뭐 한강에 짓겠고 뭐 태극기 세우고 뭐 하고 이런 데는 돈이 들어가면서 빚갈이 해주고 싶다. 다른 데는 돈을 쓰면서 의료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의료 민영화를 막으려면 의사가 파업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의사가 파업을 해서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이것 때문이라면 그러면 의사를 욕해야 되는 것인데 왜 정부를 욕하는 것인가? 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헌신부터 시작된 이제 개소리 향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지금 선배들의 휴학 강요 때문에 의대 신입생들은 지금 24학번도 그렇고 25학번도 그렇고 지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왜냐면 수업을 해야 뭘 진행을 하는데, 수업을 하면 교수들은 걔네들도 어차피 의사들이니까 수업을 안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선배들이 가서 이지매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 쓰레기들은 올해도 휴학하겠다. 이사학번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안 가는 것이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이 역시 요 위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작은 문제들을 의느님들은 까방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경의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나라 말고 다른 OECD 국가들의 의사들의 임금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평균 임금 대비해서 일반 이들은 요 정도 범주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뭐 3배 이럴 때 4배 이런 데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 2배 정도, 2배에서 4배 정도 범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문의는 당연히 임금이 올라야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뭐 5배, 4배 이런 데들도 있지만 보통 2배에서 4배 정도, 요 정도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임금 대비 6.8배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도 한 5.6배 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전문의 기준으로 해서 5.6배, 7.4배씩 받는 나라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6.8배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냥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유일하게 안 아픈 사람에게 병원비를 강제로 징수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저희 구독자분들도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내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무조건 내라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하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들이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지출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이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그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뭐 의료기업자,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인테리어 하는 업자, 그 병원 하려면 그러면 전기세 내야 되죠. 그럼 밥값, 그 직원들 밥 먹여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이런 모든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 다 모두 의느님에게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119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은 구급대원 타실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없죠. 자,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차를 타고 지금 3차 응급 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주유소가 없어. 기름이 없대. 뭐 이런 경우. 병원을 가야 하는데 버스가 없다거나 택시가 없다거나 전철이 운행을 안 하는 경우. 또는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없어서, 또는 뭐 데스크 직원이 될 수 있죠. 데스크 직원분이 될 수 있죠. 직원분이 없어. 그래서 직원을 접수를 못해. 뭐 이런 경우. 그리고 화장실에 갔더니 내가 진료를 2분 보고 대기를 3시간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또는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화장실 이용 못하고 그냥 참아야 된다. 또는 내가 병원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냥 쫄딱 굶으면서 기다려야 된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상상해보거나 아니면 경험해보신 적 없나요? 왜 없죠? 이거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너무 모든 데스크 직원부터 간호사, 버스 기사님까지 모두 헌신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냐? 병원 갔는데 의느님이 없는 경우는 존재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방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료들이 대단하시고 의료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분들은 다 넉넉하게 있나요? 청소하시는 분, 직원분들, 뭐 기사님들, 뭐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들, 뭐 119 구급대원, 이런 모든 분들은 다 넉넉하고 한데 없어서 못 쓰진 않죠.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의느님만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저처럼 안 아프고 초건강한 사람조차도 엄청난 세금을 강제로 내고 있는데, 라이크 사회주의 국가, 라이크 북한처럼 내고 있지만 늘 의느님만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의느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느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임금을 높이 들여야 한다. 그래서 전 세계 1위 임금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5%, 4%, 코로나 때 힘들었으니까 1.7%고 최근 10년간 약 3%에서 4% 수준이고, 고도 성장기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느님은 레전설 최근 10년간 5.2%의 임금을 상승하고 있고, 그리하여 2020년대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 의느님의 최저 연봉은 2억, 월급이 국민들 평균이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라고 하지만 의느님들은 원평균 임금이 1,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분들은 팔다리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퍼포먼스를 해야 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면허만 있으면 최저임금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전문의가 부족하다고요? 일반인은 충분하지만 전문의가 부족하다. 그러면 전문의를 필수로 할 사람만
의대생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놈들은 오는 거고 싫은 사람은 그러면 안 하겠죠. 아니면 뭐 반반씩 해도 되는 것이고요. 자율로 할 사람들은 기존처럼 뽑고 전문의가 우리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전문의를 꼭 결정해야 되는 사람만 의대생으로 뽑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고 그 중에서도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필수 의료과를 지원할 사람만 선출하면 됩니다. 입학할 때부터 산부인과 응급의료과를 지원할 사람만 뽑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런 쪽들은 수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휴학을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학생들만 입학시키면 된다. 싫으면 다른 과로 가면 되는 거고 이공계로 가든 뭐 경영학과로 가든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 그런 학생만 뽑으면 되는 것이죠. 다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의느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역시 이것도 그냥 한 큐에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가장 큰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PA 간호사, SEA 간호사 분들이 있죠. 그래서 진료 인력을 준 수련이처럼 일반의 면허를 따고 전문의가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수련이 분들처럼 그분들에게 준할 정도의 업무를 시키는 것을 간호사 중에서도 PA 간호사, SEA 간호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범죄자입니다. 자, 경찰에 신고하면 이분들 다 잡아가요. 다 불법 의료를 행위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의느님만 제대로 된 진료와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직구름만한 1급을 10,00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면서 불법 의료를 그냥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분들을 비범법자로 외국처럼 만들어주면 한 큐에 해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2025년 오늘날 우리는 2025 쿠데타로 인해 정권 교체가 지금 매우 높을 확률이 되겠죠. 그렇다면 의대 증원은 곧 정상화가 되거나 또는 백지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제가 얘기했던 이런 해결 방법들을 정상인들은 알고 있지만 하지 않고 결국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대로 의대와 그리고 제가 치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치대 분들도 저기에 준해요.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특혜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데로 가면 된다. 그리고 AI 연구 이딴 거를 왜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의자만 8시간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만 앉아 있어도 월급이 2억이고 1,600 정도를 받는데 연구를 왜 하나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짱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고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 분들이 시위를 하면 우리 누굴 욕하냐? 장애인을 욕합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이번에 파업을 봤죠. 그분들이 이제 폭력적인 파업을 하기도 한 것이 문제긴 했지만 지금 다 휴학, 뭐 동맹 휴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학생을 탓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느님이 파업을 하시면 헌신하고 계시는 의느님을 화나게 한 감히 그분들을 화나게 한 정부를 탓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의느님들이 존경받고 까방권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점에서 저의 이 답답한 마음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들에게는 의대를 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욕은 헌신하는 의느님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가 욕먹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의대를 증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더니 그분들의 헌신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지 참 이 세상은 그냥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들 지들 멋대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들면서 저의 분노하는 마음을 한번 영상에 한번 살짝쿵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